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수백만 명을 학살한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중반 이후 아프리카 사람들이 겪은 슬픈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참혹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식민지들이 독립했을 때만 해도 현지 주민들은 앞으로 밝은 미래만 펼쳐질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힘의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너도 나도 권력을 얻기 위해 총칼을 잡았고 결국 끔찍한 내전이나 독재가 반복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수천만 명도 넘는 민간인들이 무참히 희생당했는데요. 이런 미친 일들을 주도한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그 피해 규모의 순위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위, 시아드 바레. 5위는 소말리아를 지옥으로 빠뜨린 원인 제공자이자 최대 25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말리아의 전 대통령 시아드 바레입니다. 가난한 유목민 집안에서 태어난 바레는 20살이 되던 해 경찰이 되었는데요. 돈도 없고 백도 없던 그는 영어와 이탈리아어, 스와힐리어 등 각종 외국어들을 모조리 외워가며 어떻게든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러자 바레를 눈여겨본 경찰 고위 인사들이 그를 사관학교에 보내주었고 바레는 곧 엘리트 군인으로 거듭났죠. 시간이 지나 투스타가 된 그는 사실상 소말리아군 전부를 장악하고 대통령 자리까지 노리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1969년 현직 대통령을 암살하며 본인이 직접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바레에게도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었으니 바로 예전부터 소말리아 정부와 사이가 안 좋았던 이사크족이었죠. 바레는 이들과의 전쟁에 나서려고도 했지만 전면전은 너무 리스크가 커 보였습니다. 얼마 뒤 바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요. 굳이 수많은 군대를 동원할 필요 없이 일단 이사크족의 거주 지역에 대규모 공습부터 퍼붓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이사크족은 결국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레의 군대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이 병력들은 이사크족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모든 민간인들을 사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주도한 학살은 무려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그동안 최대 20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하죠. 한편 이 모든 계획을 주도한 바레는 몇 년 뒤 반군들에게 밀려 쫓겨났는데요. 1995년 한 병원에서 편안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4위, 이디 아민. 4위는 약 50만여 명을 학살해 아프리카의 검은 히틀러라는 별명이 붙여진 우간다의 전 대통령 이디 아민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아민은 성인이 되자마자 먹여주고 재워주는 군대에 들어갔는데요. 못하는 운동이 없었고 나름 리더십도 있었기 때문에 선우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승진을 거듭했죠. 아민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위 인사들과 함께 밀수 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크게 성장했고 40살 즈음에는 우간다 육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민의 세력이 너무나도 커져버리자 그의 밀수 사업을 봐주던 현직 대통령조차 아민을 견제하며 슬슬 손절치려고 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아민은 아예 쿠데타를 일으켜버렸죠. 1971년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아민은 대통령이 되어 절대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치 독일 시절에 게슈타포와 같은 비밀 경찰 조직을 운영하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저항할 기미가 보이는 즉시 그 누구라도 잡아들였죠. 이처럼 친위대와 비밀 경찰을 사랑하던 아민은 평소에도 검은색 군복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히틀러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최악의 통치로 민심이 점점 날아가자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려보겠다고 옆나라인 탄자니아를 침공했는데요. 도리어 탄자니아 군대에게 수도가 따여버렸죠. 결국 버티다 못한 아민은 우간다에서 완전히 떠났는데요. 도망가는 와중에도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학살했다고 하니 진심으로 살인 그 자체를 즐긴 것 같습니다. 다만 우간다에서 재판을 받는 일은 없었고 지난 2003년 78세의 나이로 평화로운 죽음을 맞았죠. 3위, 테오네스테 바고소라. 3위는 르완다 학살을 주도하며 약 80만 명의 생명을 하늘로 떠나게 한 르완다의 군인 바고소라입니다. 르완다 북부 지방에서 태어난 그는 같은 지역 사람들과 함께 강력한 클랜을 조직해 자신들끼리 밀고 당겨주며 군대에서 승승장구했는데요. 그중 바고소라의 절친이었던 하부야 리마나가 친구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까지 되었죠. 당연히 국가를 이끌어갈 능력 따위 없었던 이들은 갈라치기 원투를 통해 자신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전 국민을 후투족과 투치족으로 구분해
자신들이 속한 후투족에게는 모든 우대권을, 그렇지 않은 투치족에게는 온갖 차별을 다했던 것이죠. 참다 못한 투치족 사람들은 르완다 정부에 대항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 하브야리마나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폭발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바고소라는 르완다의 권력을 장악해 전군을 대상으로 살인 명령을 내렸죠. 바로 모든 투치족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곧 르완다 전역에서 끔찍한 학살이 계속되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변했는데요. 당시 르완다에 있는 거의 모든 탄약을 다 써서 나중에는 칼과 마체테까지 쓰였지만 그마저도 모자랄 지경이었다고 하죠. 이 잔혹한 살인 행위는 르완다의 참상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나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학살 명령을 내렸던 바고소라는 사태가 진정되는 걸 보자마자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붙잡혀 재판을 받았고 지난 2021년 80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숨졌다고 하죠. 2위 야쿠브 고원. 2위는 나이지리아의 전 대통령이자 100만 명 이상을 죽인 야쿠브 고원입니다. 젊은 시절 영국의 육군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 정도로 엄청난 엘리트였던 고원은 나이지리아로 돌아와 승진을 거듭하며 탄탄대로의 인생을 걸어갔죠. 그러던 와중 1966년 나이지리아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 초대 총리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때 군부 안에서 라인을 잘 타고 있었던 고원은 31세라는 젊은 나이로 군 참모 총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같은 해 중순 또 한 번 쿠데타가 터지자 이번엔 아예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죠. 당시 쿠데타를 주동했던 군인들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성향 없이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던 고원이야말로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해결해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고원이 대통령이 되자 그 기대는 완벽하게 박살났는데요. 강력한 독재 정권을 원했던 고원은 자신의 정적들, 특히 분리독립을 추진하던 소수민족들을 대놓고 위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이에 반발한 소수민족 중 하나였던 이보족 지도자들이 독립을 선포하자 고원은 군대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고원은 이보족 민간인들의 목숨 따위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심지어 수만 명이 모여있는 난민 캠프의 일부로 폭격을 가하거나 도시 전체를 봉쇄해 모든 식량 지원을 차단하는 등 상대 측의 공포심을 주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결국 그 피해를 견디다 못한 이보족이 무조건 휴전을 제안하고 나서야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사망한 민간인들의 숫자는 최소한 100만 명이 넘고 그중 절반 이상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죠. 하지만 고원의 지지율은 크게 올라갔는데요. 어쨌거나 나이지리아의 분열을 막았다는 공로와 더불어 몇 년 뒤 터진 중동발 오일 쇼크 덕분에 나이지리아의 석유 수출이 대박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원은 한동안 절대 권력을 누릴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부정부패가 판을 치기 시작했죠. 다만 측근 챙기기에는 조금 소홀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원을 끌어내리기 위한 군부의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영국으로 망명한 고원은 명문대학에서 정치학 공부를 하다가 박사학위까지 따는 등 새 인생을 이어갔죠. 80년대에는 다시 나이지리아로 돌아와 아예 교수가 되었고 지금은 정계 원로로서 큰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1위 맹기스투. 1위는 15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에티오피아의 전 대통령 맹기스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와 영 거리가 멀었던 그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자마자 바로 입대를 하며 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졸병이었지만 우연한 기회로 인해 잘나가는 장군의 개인 비서가 되었고 그의 밑에서 싹싹하게 잘 굴었던 덕분에 몇 년 뒤 사관학교 졸업장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미군 부대에 파견되는 등 에티오피아 군에서도 엄청난 엘리트로 성장했는데요. 이런 맹기스투의 꿈은 장군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진 존재였죠. 한편 시간이 흘러 1974년 에티오피아 전역에 대기근이라는 재앙이 불어닥친 상황에서 정작 에티오피아 황제는 사치만 부리고 있었으니 국민들의 지지율은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이때다 싶은 맹기스투는 바로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는 데 성공했죠. 바로 이때부터 맹기스투의 공포정치가 시작되었는데요. 맹기스투는 자신의 말에 토를 다는 즉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처형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맹기스투는 자신의 권력에만 몰두할 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1984년 에티오피아의 강수량이 심각하게 낮아지자 엄청난 기근이 또 한 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맹기스투는 정적들이 굶어 죽게 되었으니 오히려 잘 되었다 라는 희대의 명언을 내뱉었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죠. 하지만 맹기스투의 절대 권력이 오래가지는 못했는데요. 그는 몇 년 뒤 견디다 못한 반군들에게 쫓겨났고 현재는 세계 곳곳을 떠돌며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세기 중반 이후 아프리카를 구렁텅이로 빠뜨린 5명의 독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